자, 심화 이론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자, 부동산 공시법 핵심 요약집인데요. 자, 요 핵심 요약집의 편제는 등기법부터 먼저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법을 수업은 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봐요. 등기법 총론, 등기 개요 나오지요. 등기라 안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 있지요. 매매를 했습니다. 자,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매수인 되지요. 자,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이 뭡니까?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지요. 그리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가 있죠.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죠. 그러면 을 앞으로 물권 변동이 성립을 합니다. 자, 을 앞으로 물권 변동이 뭘 한다? 성립을 합니다. 우리가 요걸 뭐라 합니까? 법률 행위는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라 하지요. 쉬운 말로 뭐예요? 등기를 해야 을이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취득할 때 등기합니다. 자, 법률 행위는 뭡니까?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입니다. 자,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뭐한다? 성립을 합니다. 취득할 때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완벽한 거 있지요. 등기의 완료는 언제냐? 등기의 완료는요.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자, 기록을 하고 플러스 식별 부호를 부여했을 때 등기가 완료돼요. 자, 식별 부호를 어느 등기가 했는가를 알도록 하는 부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가 완료되지요. 그리고 완료된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이 완료된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요. 접수한 때 발생합니다. 자, 완료된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 접수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접수 시기는요, 언제로 보느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입니다. 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뭐로 본다? 접수 시기로 봅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등기의 완료는 언제예요?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 부호를 부여했을 때고, 완료된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발생하고, 그리고 접수 시기는 언제 봅니까?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거기 이제 등기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제도 물적 편성주의지요. 자, 토지의 소재지, 건물의 소재지마다 등기부가 편성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공동신청주의고 출석신청주의입니다. 여러분 집 사면 어떻게 돼요? 등기소에 직접 가서 출석해서 등기 신청하지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청하고요. 전자신청과 관공서의 촉탁 등기 있죠. 요거는 출석주의가 뭐가 된다?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서면 신청주의고, 자, 우리 매매계약서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서류만 완벽하면 등기해주는 것이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죠. 자, 지적은 뭡니까? 서류도 완벽해야 되고, 그 땅을 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땅의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직접 나가서 조사하지요.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고, 지적은 무슨 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성립요건주의 방금 했죠. 형식주의.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대항요건주의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성립요건주의예요. 법률 행위는 뭡니까?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만닥해서요. 성립한다 했지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항요건주의 취하는 게 있어요. 임차권 환매권 있지요. 요 임차권 환매권은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계약만으로 성립을 하는데
등기를 해놓으면은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공신력 불인정입니다. 자, 등기를 믿고 산자를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누구를 보호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슨 역의 부정이다? 공신력 부정입니다. 자, 8번에 국가 배상 책임주의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등기관이 있죠. 등기관 공무원이죠. 자, 등기관 공무원입니다. 등기관이 고의 과실로 사인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자, 사인에게 손해를 입히면은요, 일단은 국가가 요 사인에게 뭘 하느냐 하면 배상을 합니다. 배상을 해요. 근데 국가의 돈이 억울하게 나갔죠. 억울하게 나갔으니까 국가가 요 등기관에게 뭐를 행사하느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고의 중과실일 때 뭐를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 고의 무슨 과실일 때? 중과실일 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규정이요, 등기관에게만 적용되었어요? 모든 공무원에게 다 적용되겠어요? 모든 공무원에게 다 적용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자,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죠. 토지 등기부, 토지 대장 따로 있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원화되어 있죠. 자, 그 밑에 봅시다. 등기의 형식에 따라 해놓고 주등기, 갈로 독립등기 되어 있죠. 주등기나 독립등기랑 같은 말입니다. 자, 부기등기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부기등기를 행하는 경우, 또 주등기, 부기등기 가능한 경우, 주등기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우리가 이제 부기등기 원리를 잠깐 설명하고 요걸 자 우리 해봅시다. 자, 우리가요, 자, 부기등기는요, 부기등기는 가지 번호가 붙습니다. 자, 무슨 번호가 붙는다? 가지 번호가 붙고요. 첫 번째,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의한다. 두 번째, 한 개의 주등기에 수 개의 부기등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세 번째,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선후에 의합니다. 자,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뭐라고? 그 선후에 의합니다. 자, 봅시다. 또 우리가요, 권리의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있죠. 요거는 원칙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인데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자,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고요. 1번 A 명의로 전세권 등기되었어요. 그리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B 명의로 저당권 등기되었어요. 채권이 자 5천입니다. 요것도 전세금이 5천이라 합시다. 5천이고, 그 다음에 3번 C 명의로 저당권 등기되고 채권이 2천입니다.
자, 채권이 2천이었어요. 그리고 요 건물은 담보가 꽉 찼습니다. 이게 건물이 매각되면은요, 한 1억 한 2천 한다 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봐요. 이게 주등기, 독립등기, 주등기나 독립등기랑 같은 말인데, 여기서 봐요. 요 저당권 등기 주등기죠. 요거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이에요. 자, 뭐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요. 자, 갑하고 A가 있지요. 전세금을 정액하려고 합니다. 정액. 그럼 전세금 5천에서 플러스 5천을 정액해요. 그럼 1억 되지요. 1억 되면은 요 B씨가 기분 나쁘지요. 기분이 나쁘고 긴장을 해요, 긴장을 안 해요? 긴장을 뭡니까? 긴장을 하지요. 그럼 뭐가 된다?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나중에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있지요. 이해관계인이 되는 자를 골라라 이렇게 시험 나오면은요, 기분 나쁘고 긴장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럴 때 첫 번째 B씨가 되는데요. 정액하잖아요. 정액할 때 B씨가 승낙을 해줍니다. 승낙을 해준다는 말은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자, 1에 1 이렇게 붙는 것이 무슨 번호예요? 가지번호입니다. 가지번호.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하고 전세금이 얼마예요? 1억. 그리고 앞에 걸 지워버립니다. 부기등기 할 때는 앞으로 지워버려요. 그리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죠. 그럼 여기 1억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못 찾아가고 한 푼도 못 찾아가지요. 자, 불이익 승낙해 줬으니까 불이익을 감수한다 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 B씨가 승낙해줘요, 안 해줘요? B씨가 승낙을 안 해주지요. 그럼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하느냐? 주등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전세금 5천이지요. 전세금 5천인데 요 B씨가 이거 1억 올리면 돼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A는 안 올립니다. 근데 A가 만약에 굳이 올리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순위가 밀려버려요. 4번,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하고 전세금이 얼마다? 1억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주등기 할 때는 앞에 것은 안 주고 그대로 둡니다. 요거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것을 알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갑하고 A가 전세금을 감액합니다. 자, 5천에서 마이너스 3천을 감액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2천이죠. 자, 2천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B씨가 있죠.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자, 여기 2천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매각되더라도 이거 2천 찾아가면 이 찾아갈 별 여유롭지요. 그럼 B씨가 어떻게 돼요? 기분 좋지요. 기분 좋고 긴장하지 않지요. 긴장하지 않으면은 이해관계인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 5천하고 1번 전세권 변경하고 전세금 얼마예요? 2천하고 앞에 걸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몇 순위다? 1순위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찾아가 보려면 여유롭죠. 자,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하냐?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B씨가 기분 좋고 긴장하지 않지요. 그럼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요. B씨가 없어요. B씨가 없을 때, 후순위 권리 없을 때는 전세금의 정액 감액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부기등기 4개 중에 3개가 부기등기죠. 그런데 여기 봐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죠.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를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은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다만 이해관계는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번호 붙는 것이 부기등기고, 그리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여야 한다? 주등기의 순위여야 하죠. 그리고 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다 무슨 등기다? 주등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한테 돈 빌릴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1번 A 명의로 전세권 등기했어요. 전세금이 1억입니다. 자, A가요 돈이 급해요. 그래서 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뭡니까? 돈을 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1에 1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를 하고, 자 B가 하고 채권이 3천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A가 B한테 얼마를 빌렸어요? 3천만 빌려고 B는 A의 전세권을 뭘 잡았어요? 저당 잡았습니다. 또 1에 2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하고 C가 하고 채권이 2천입니다. 2천이고, 그럼 여기서 봐요. 한 개 주등기에 수개 부기등기 가능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가 먼저 보호되느냐 문제되는데 요 중에서 요 1에 1 몇 순위예요? 1순위입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니까. 1에 2도 몇 순위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니까 몇 순위다? 1순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등기에 의해서는 순위를 못 가리죠. 그럼 부기등기 상환에는 그 선의해야 합니다. 그럼 요걸 먼저 보호받고 요걸 나중에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됐죠? 한 개의 주등기에 수개의 부기등기 가능하고 부기등기 상환에는 뭐 한다? 그 선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주등기지만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로 실행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부기등기 원리를 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걸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외워봅시다. 거기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요. 주등기 또는 12번 밑에 7페이지 12번 밑에 보면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가능한 경우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한번 하나 봅시다. 이전 등기 있죠. 자, 이전 등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전 등기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예요. 자, 이전 등기가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 있죠. 전세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 있죠. 그런 것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부기등기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있죠. 자, 요 가등기도 봅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요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지요. 그럼 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그럼 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주등기면 뒤에 가등기도 주등기고, 앞에 것이 부기등기면 뒤에 가등기도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방금 권리변경 경정했죠.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다만 이해관계는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제한 등기 있죠. 자, 가압류 가처분 등인데요. 처분제한, 자,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것인데, 자, 요것도 봅시다.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있죠.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도 마찬가지죠.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 있죠. 말소회복 등기는, 자, 말소회복 등기입니다. 회복 등기는요,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회복 등기 있죠.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다. 주등기를 하고, 일부 말소회복 등기 있죠.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경매에 관한 등기도 뭡니까? 소유권에 관한 경매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경매에 관한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등기, 주로 소유권에 관한 것이 주등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나와 있죠. 1번 소유권 이해 권리전 등기 맞고요.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이거 나중에 환매권 할 때 하는데, 환매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권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입니다. 이건 뒤에서 합니다.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다 부기등기예요.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가등기상 이전 등기 또 부기등기고, 자, 6번 했죠. 승낙서를 첨부하면은 부기등기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개명하는 거잖아요. 100% 부기등기입니다. 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재단권 등기 부기등기 했죠. 전전세권 부기등기고, 또 소유권 이해 권리 처분 제한,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부기등기죠. 10번 가등기의 권리에 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부기등기고, 자, 11번, 12번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등기를 하는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표제부 있지요. 표제부의 등기,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 이런 것은 다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 대지권 등기도 뭡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주등기고, 부동산 변경 다 주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는 100% 주등기죠. 신탁 주등기고, 자, 대지권 뜻의 등기도 뭡니까? 토지 등기부 각구나 을구의 직권으로 주등기를 합니다.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소유권 보존 다 주등기죠. 자, 일단 여러분 이걸 외우기 어려우면요. 일단 이렇게 이제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이걸 외워놓고요. 그리고 표제부에 관한 것은 다 주등기로 하고 말소등기, 신탁등기 이런 것도 다 주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에 따른 분류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기입등기 하는 거 있죠. 자, 기입등기가 뭐냐? 요건 뒤에서도 나옵니다. 요거는 좀 알아놔야 돼요. 왜 알아놔야 되냐 하면은요. 뒤에 서류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입등기란 말은요. 기입등기란 말은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가 기입등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등기는 기입등기예요. 내가 건물 신축해서 보존등기 했지요. 그럼 그전에 없었지요. 그럼 기입등기예요. 내 보존등기를 이분한테 팔았어요. 소유권 이전이죠. 그전에 없었지요. 기입등기예요. 이분이 집을 사면서 뭡니까? 은행한테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이분 건물에다가 저당권 했어요. 그럼 저당권 그전에 없었지요. 기입등기예요. 이분의 저당권을 옆에 분한테 이전해요. 역시 그전에 없었지요.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입니다. 다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다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입니다. 대부분은 기입등기예요. 자, 그런데 기입등기가 아닌 것이 있어요. 기입등기 아닌 것. 기입등기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회복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멸실등기 이런 것들은 기입등기다, 기입등기가 아니다. 기입등기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이런 말소등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요.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어요. 1번 저당권 등기되고요. 채권이 1억입니다. 자, 변제기가 8월 10일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자, 이래놓고요.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변제했습니다. 자, 1억을 변제했어요. 자, 2번 1번 저당권을 만다. 말소하지요. 말소하고 등기 원인은 뭐라고? 변제지요. 그리고 앞에 걸 지워버립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 무슨 등기다? 말소등기죠. 그리고 말소등기는 100% 주등기로 하죠. 자, 그럼 이건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는 거죠. 새로운 등기 원인이 아니죠. 기입등기 아닙니다. 자, 말소회복등기도 이미 있는 것을 말소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고. 자, 변경, 경정 한번 봐봐요.
여러분 변경등기란 말은 뭡니까?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등기고요.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를 원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등기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였어요. 전세금이 1억이었습니다. 근데 살다가 집주인하고 합의해서 1억 2천 올리지요. 이건 전세금 변경이에요. 자, A가 전세금 1억 신청했어요. 그 등기관이 착각해서 7천만 잘못 적었지요. 그럼 나중에 고치겠지요. 1억으로. 요거는 뭡니까? 원시적이죠. 그때는 전세권 경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요,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입등기다, 기입등기 아니다. 기입등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등기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멸실등기 봅시다. 여기에 한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토지가 100제곱미터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있죠. 20제곱미터가 유실됐어요. 이건 멸실등기예요? 부동산 변경등기예요? 부동산 변경등기지요. 자, 부동산 일부가 없어진 경우는 무슨 등기다? 부동산 변경등기예요. 그럼 이거 전부가 없어진 거는 무슨 등기다? 멸실등기죠. 그럼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는 거죠. 자, 기입등기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건 우리가 뒤에서 배웁니다. 이 기입등기 아닌 것 있죠. 자, 이런 등기는 기입등기가 아닌 것입니다. 요 기입등기 아닌 것은요, 이게 뒤에서 나옵니다. 주소, 정명, 정보도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출하지 않고, 또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셋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요 기입등기 아닌 것은 주소 증명 정보도 제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도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한 정보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뒤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등기할 사항 나오지요. 등기할 사항인 물건 봅시다. 자, 거기에 도로는 등기돼요. 자, 도로는 등기됩니다. 근데 여러분 방조제 있죠. 지목은 제 방이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 등기됩니다. 근데 방조제는 등기되는데요. 방조제에 부대시설 있죠. 이런 것은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로 있죠. 우리 시골 가면 어떻게 돼요? 뭐 큰 곡물 창고 같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쓰이는 사이로 같은 게 있어요. 자, 이런 사이로는 등기돼요. 여기에다가 뭡니까? 곡물도 저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뭡니까? 기계 같은 것도 저장하고 이런 건데, 요거는요, 직접 인터넷 찾아보면요, 사이로에 관한 뭐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되고, 비각은 뭡니까? 여기 비석이 있죠. 비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정자 같은 거 덮으셨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죠. 등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저장 된 거 있죠. 우리 울산에 가면은 그 석유화학 비축 된 거 있잖아요. 이런 큰 탱크 이런 것은 등기돼요. 근데 주유소에 가면은요, 요 주유기가 있어요. 주유기 밑에 급유 탱크 있죠. 지하에. 이 급유 탱크는 등기 안 됩니다. 그래서 유저장 탱크는 등기되는데 급유 탱크는 등기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고용실 유리온실 등기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난초 키울 때 있지요. 냉난방 시설,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죠. 그걸 갖춥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죠. 클래식 음악도.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럼 그런 것은 등기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있죠.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쉽게 철거되지요.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견본주택, 견본주택 이런 것은 쉽게 철거되니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 있죠. 자, 하천은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우리가 옛날에는 하천을요, 국가하천, 지방하천에서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지금은 하천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요, 하천은 국가하천과 뭐로 분류하느냐? 지방하천으로 분류합니다. 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분류하고요. 하천은 기본적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소유권, 뭐 가압류 이런 거 등기됩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해서 있지요, 용익적 권리 있지요. 용익적 권리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이런 것은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 하천은 기본적으로 등기되고요. 다만 무슨 권리는 용익적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형 축사 등기되고, 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아파트 지하실 등기되고, 자, 거기에 보면요, 또 임목, 선박 뭐 그런 거 나오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오는데, 여러분 임목, 선박 이런 것은 등기됩니다. 다만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 부동산 등기법으로 등기되는 것이 아니고요, 임목법, 선박법, 특별법상 등기사항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이 아니고 무슨 법상 등기사항이다? 특별법상 등기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분 고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뭐 관리실, 노인정, 타가소 이런 것은 표제부에 등기됩니다. 아파트 전유부분 101호, 102호 다 등기되지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가설 건축물, 터널, 교량, 뭐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토건 판매소 등기 안 돼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뭡니까? 우리 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산소가 남의 땅에 있죠.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뭡니까? 관습부조 인정해 주죠. 이건 등기된 것이 아니고 관습부상 물건입니다. 방수문, 캐노피 하는 거는요, 자, 우리 주유기 이렇게 보면은 이 주유기 이렇게 캐노피 덮으시 하는 같은 게 있어요. 다치 같은 거, 이 캐노피고. 그리고 우리가 뭐 건물 이렇게 보면은요, 특히 저 뭡니까, 저 커피숍 이런 데 보면은 이 위에 차양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캐노피라고 합니다. 요거는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양의장, 캐노피, 양의장도 등기 안 돼요. 경량 철골조, 뭐 조립식 건물 쉽게 철거되지요. 옥외 풀장 등기 안 되고,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기 안 되지요. 그 지하 상가의 통로, 이런 통로라든지 화장실 이런 거 등기 안 되지요. 자, 요 등기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이제 여러분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봅시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 나옵니다. 8페이지 제일 위에 부동산 물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등기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권리지권, 채권담보권 요거 등기됩니다. 요거는 둘 다 부기등기를 해요. 자, 둘 다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하고, 채권을 담보의 목적물로 한 것도 등기되는데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권리지권 한번 볼게요. 권리지권. 자,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지갑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지요. 요건 질권입니다. 그리고 전당포 주인이 지갑을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질권은 등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권리질권도요, 뭐 특허권, 실용 신앙권, 정기적금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걸 담보로 맡겨 돈 빌린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뭡니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반적인 권리질권 등기가 안 돼요. 근데 권리질권 중에서요, 자 봅시다. 요렇게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자, 1번 저당권 등기를 하고 채권이 1억입니다. 이자가 연올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이고 변제기가 8월 10일입니다. 근데 이 저당권자 을이 있지요. 7월 20일 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자, 병한테 급전이 필요합니다. 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병이 담보 없이 빌려주진 않겠죠.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을은 뭡니까? 병한테 자 돈을 빌려 하니까 병은 뭡니까? 을이 너 갑한테 돈 받는 채권 있잖아요. 1억. 요걸 뭡니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저당권부 질권입니다. 자, 무슨 질권? 저당권부 질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봅시다. 1에 1 저당권부 무슨 등기한다?
질권 등기합니다. 질권 등기하고 채권이 5천입니다. 그리고 이때 채무자는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돈 빌려요? 저당권자가 빌려요? 저당권자가 빌리죠. 이때 채무자는 저당권자가 됩니다. 저당권자 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권자 병이 이렇게 되죠. 병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질권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질권자고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저당권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채권이 있지요. 임차권 환매, 우리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부기 등기를 한다 했지요. 임차권 환매권은 좀 성질이 다르지요. 임차권 환매권은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하는데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 가등기는 채권 적고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되고요. 이건 가등기 할 때 합니다. 그 다음 유치권 있죠. 등기할 수 있지 않는 권리 유치권. 예를 들어 우리가 시내 같은 데 가다 보면요. 건물에 보면 블랙카드 대금이 걸려 있어요.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요 건물을 유치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표시해놓는 겁니다. 등기 안 됩니다. 점유권 등기 안 되고 질권 등기 안 된다 했죠. 자, 특수지역권은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여권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다? 인여권카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시골 가면 여기에 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여기에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절산에 있어요. 그럼 이 산에 가서 뭡니까? 머루도 캐고 달래도 캐고 땔감도 피지요. 그럼 여기서 봐요. 이 편익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고 편익을 주는 것은 뭡니까? 산이죠. 그 편익을 받는 요역지 역할하는 거잖아, 주민들이. 이것은 뭡니까? 토지가 아니잖아요. 이걸 뭐라 합니까? 사람이 편익을 받는다 해요. 이거는 관서법적으로 인정되는 물건이에요. 따로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법에서 인정되니까 등기 안 되지요. 법유기지권도 등기 안 되고 주의토지도 다 관서법상의 물건이지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봅시다. 주의할 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전부면 되지요. 그 지분이나 특정 일부는 보존 등기 안 돼요. 특히 뭡니까? 우리 한 필 토지에 보존 등기하지 특정 일부는 분필하기 전까지는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 지분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일 거예요. 봐요. 자, 요 토지가 지금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공유로 샀습니다. 자,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라겠죠. 그래서 3분의 1씩 지분이 들어가 있다 했죠. 소유권이 하나입니다. 자, 이게 봐요.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근데 1인이 뭡니까?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죠.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 해버린다? 보존 등기 해버려요. 그럼 하나의 소유권에 뭡니까?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져요? 3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부동산 전부에만 되고 지분이나 특정 일부에는 안 됩니다.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 처분 제한, 저당권. 이거는 뭡니까? 부동산 전부는 되고 지분은 되지만 일부는 안 되지요. 용익물권 임차권, 부동산 전부는 되고 일부는 가능하지만 지분은 안 됩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 볼게요. 요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토지 일부에 있죠.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때 지역권입니다. 이때 지역권은 성역지입니다. 성역지. 등기돼야 안 되게 안 돼요. 등기되죠. 일부에 뭡니까? 일부에다가 어디 임차권 등기해서 포장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등기됩니다. 근데 요 일부에 있죠. 일부에 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뭐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것은 돼야 안 돼요. 이런 것은 안 되죠. 분필 등기하기 전까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자,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라겠죠. 하나의 소유권에 내 지분이 3분씩 있다 했겠죠.
그 요것은 뭡니까? 지분입니다. 지분,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 일부지요. 우리 지분을 담보로 해서 은행한테 돈 빌 수 있죠. 또 내가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내 지분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요 지분에 대해서 뭡니까?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거 다 되죠. 다 됩니다. 가등기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있죠. 지분 처분이 자유롭죠. 공유일 때는. 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분에 대해서, 지분 추상적 개념이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그 주의할 점에 도표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첫 강좌를 보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을 정리해 볼게요. 토지가 일부 있을 때는 뭡니까?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성역지에 대한 지권 등이 되지요. 일부에 대해서는 뭡니까? 분필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가등기 다 안 되지요. 저 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되지요. 또 소유권 이전도 지분 처분이 자유로우니까 되지요. 자,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은 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첫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